달서구는 신중년 세대의 제2 인생 설계 지원을 위한 달서 50플러스 센터 겸 달서 평생학습관을 건립해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군이 겨울철 최적의 전지훈련지로 각광받으며 전국 각지에서 많은 스포츠팀들이 달성군을 찾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14일 장동공원에서 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달서 반려견 놀이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대구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남부도서관은 3월 2일까지 228 민주운동 특별기획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봉산문화회관은 4월 24일까지 2022 기억공작소 정정협전을 전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2월 17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21일 신중년 세대의 제2인생 설계 지원을 위한 달서 50플러스 센터 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달서 평생학습관을 건립해 개관식을 개최하고 3월부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 학습관은 특별교부세 7억 원과 구비 7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옛 성당동 현장 민원실을 리모델링해 연면적 531.05제곱미터 규모로 강당, 강의실, 학습 동아리방, 식물 공방 등 평생학습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달서구는 2005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후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개관을 계기로 신중년 세대의 제2인생 설계, 제2경력개발,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신중년 경력개발, 나도 전문가 신인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며 3월 초 치매 예방관리사 양성과정 개강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 50플러스 센터 달서 평생학습관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배움터이자 사회활동으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인생 후반기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이 겨울철 최적의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으며 전국 각지에서 많은 스포츠팀들이 달성군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축구 및 야구부 10개 팀이 달성군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성군이 동계훈련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각종 체육시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것은 물론 경부, 중부 내륙, 대구 광주 고속도로 등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14만 4,400제곱미터 규모의 주보조 경기장, 테니스장,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 등 최고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조잔디구장 3개를 포함 총 4개의 야구장을 보유한 달성군은 올해 3개 팀 110여 명의 선수가 훈련에 참가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훈련팀들이 숙박시설로 주로 이용하는 아젤리아 호텔 역시 양질의 객실과 식사 제공, 그리고 무료 세탁실과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으로 선수들의 만족도와 재방문율이 매우 높다고 전했습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이번 동계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달성군의 우수한 체육시설을 홍보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선수단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14일 장동공원에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달서 반려견 놀이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대구 지역 최초로 조성하는 달서 반려견 놀이터는 장동산 28번지 일원에 6,158제곱미터 규모로 중소형견 및 대형견의 놀이공간과 보호자 쉼터, 관리동, 펫카페, 주차장, 산책로 등을 조성합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10월 7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총 2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또한 달서구는 지역 현안 수요 사업으로 특별 교부금 5억을 확보해 반려견 놀이터 외 지역의 산책로 정비와 편의시설 및 안내시설 설치, 수목 식재로, 공원 환경을 개선해 산당 근로자는 물론 지역 주민과 반려인 등이 즐길 수 있는 열린 휴식 공간으로 장동공원 전체를 새롭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한편 달서구는 올해 반려가족 희망나눔 축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펫티켓 상설 홍보반 운영 등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장동공원의 분묘 정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최초로 달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반려동물과 함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는 물론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되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화합하며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 달서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중대재해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해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안전정책관과 일자리 노동정책과에 각각 3명씩 배치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해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에 대응하는 추진체계를 갖췄다고 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 조사 및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실태 점검 등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설명회를 가지고 각 시설과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대구를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민간 전문가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직원 및 종사자 교육과 시민 홍보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남부도서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이자 타 지역 민주운동의 효시가 된 2.28 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념하고자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2.28 민주운동 특별기획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정권의 부패와 무능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제4대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질러진 불의의 부정에 분노해 대구 지역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민주운동으로 2018년 2월 6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와 연계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운동인 2.28 민주운동 사진 30여 점을 전시하여 민주화를 위한 학생들의 외침이 대구 거리를 뒤덮던 생생한 역사의 흔적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전시는 지역 주민 누구나 감상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부도서관 독서문학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봉산문화회관은 2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2022 기억공작소 정정엽전을 전시합니다. 정정엽 작가는 유년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것이 놀이이며 학교에 가는 이유라고 할 만큼 매일 한 장씩 그리며
화가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미술이 곧 삶이며 생존의 방법이었던 작가는 삶과 미술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실천적 고민과 함께 탄미주의적 예술에 반기를 들고 미술의 사회적 가치를 찾기 위해 노동자들과 연대한 두렁에 가입하여 격동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터와 여성미술연구회, 갯꽃, 입김 등의 그룹 활동을 병행하며 개인과 여성, 예술가인 자신의 정체성이 전체 세계 속에서 어떤 의미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관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는 예술적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1995년 첫 개인전 생명을 아우르는 살림에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거나 장보고 돌아가는 아낙네, 집에서 밥상 차리는 주부 등 여성의 일상적 삶의 현장을 담은 그림을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개인적인 회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전시회는 작가의 대표 브랜드가 된 곡식을 등장시키며 당연시되거나 무시되는 산림 노동이 인간의 생명과 안녕을 보호하는 근본 행위이자 미덕이라는 진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봉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2월 17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의 배려와 소통으로 발전하는 주민자치 실현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해 2022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3월 18일까지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 사업은 다수의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사업으로 공동 밥상, 공동 텃밭, 환경보호 캠페인, 아나바다, 마을축제 등입니다. 지원액으로 처음 도전하는 신참마을은 200만원, 경험 있는 도약마을은 300만원, 2개 이상 단체의 주민화합 행사는 500만원 이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단도 운영합니다. 자격은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5인 이상 모임이나 단체가 신청 가능하고 참여 방법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의 신청 서식을 작성해 3월 18일까지 총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 2년간 25개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한 결과 이웃 관계 회복을 통한 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보호 대상 아동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신속 항원 자가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이야기입니다. 달서구는 보호 대상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통한 안전한 가족 만남을 지원하는 엄빠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사업을 2월부터 연중 추진합니다. 사업은 보호 대상 아동과 원가정 부모의 만남 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로 안전한 만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는 아동과 부모 만남 시 선제적으로 검사를 추진하고 엄성 판정 시 안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보건소를 연계한 코로나 검사로 코로나19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검사를 통해 보호 대상 아동이 가족과 보다 안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아동이 원가정으로 안전하고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아동이 행복한 달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달천예술창작공간이 제2기 입주작가 6인을 최종 선정한 소식입니다. 달성문화재단이 1월에 진행한 2022 달천예술창작공간 제2기 입주작가 모집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 PT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작가 6인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된 작가들은 김재홍, 박두리, 박지훈, 배혜진, 이숙현, 이승희 작가로 2월 17일부터 10개월 동안 입주해 창작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입주 작가들에게는 냉난방 및 수도시설이 완비된 개별 스튜디오가 제공되며 매월 창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기획 전시를 비롯한 교류전, 특별전 등 다양한 전시 참여, 오픈 스튜디오,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체험 활동 등 여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창작 역량 강화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및 입주 작가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예술적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달천 예술 창작 공간은 창작 활동 지원과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유휴 공간이었던 폐교를 리모델링해 지난 2021년 4월 개관했습니다. 조향래 달서문화재단 대표 이사는 지역에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러일으킬 제2기 입주 작가들의 활동을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구암중학교의 선후배 사제간 정의 특별한 졸업식 이야기입니다. 구암중학교는 10일 제25회 졸업식을 실시했습니다. 졸업식 당일 복도와 교실에는 2학년 후배들이 선배 한 명 한 명에게 축하의 마음을 담아 만든 꽃 화환, 졸업하는 3학년 각 학급의 학생들이 힘을 모아 만든 현수막과 풍선, 상장과 롤링페이퍼, 포토존, 아이들에게 보내는 선생님들의 사랑의 메시지가 곳곳에서 빛을 발하며 졸업하는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수그러들지 않고 확산되고 있어 작년처럼 학부모님 등 외부 인사가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학급별로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졸업생의 새 출발과 앞날을 축복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작은 준비들과 크나큰 사랑의 마음들이 교정 곳곳에서 빛났습니다. 두 번째는 도림초등학교 학생들의 책쓰기 동아리 소식입니다. 도림초 책쓰기 동아리 학생들이 달력에 살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사람들과 만난 이야기를 담은 달력에는 누가 살까요? 책을 펴낸 기념으로 10일에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책은 달력에는 누가 살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책으로 모두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달력의 기념일에서 만난 사람들, 2장은 달력에서 만난 우리 가족, 3장은 달력에서 만날 미래의 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쓰기 동아리 학생들은 달력의 여러 기념일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의 원고를 쓰고 사파를 그리면서 자신의 글이 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했습니다. 또 엮은 책의 발간을 기념하는 출판 기념회를 통해 그동안의 과정을 서로 격려하고 축하했습니다. 푸른 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2월 17일자 푸른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 신문과 푸른 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21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4년 연속 예산 확보와 함께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226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의 욕구 충족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간 연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29개 지자체 선정 대비 34%나 감소한 19개 지자체만 선정됐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국시비 7,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구비를 더해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복지 공동체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복지 공동체 조성 사업은 마을복지 계획 수립 지원과 주민복지 관계망 지원 사업, 복지 플러스 건강 서비스 특화 사업, 스마트 복지 사업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주민 생활 현장의 공공 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마을 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18일 ESG 행복경제연구소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한스경제가 주최한 제1회 지방자치단체 ESG 코리아 어워즈에서 대구 유일 종합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ESG 종합대상은 ESG 관점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각 기초지방단체의 행정체계 및 역량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고 ESG 행정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지난 10월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ESG 평가는 2020년에서 2021년 동안 기초자치단체의 ESG 중요성 이슈를 분석한 총 51개 지표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통계 지표와 대외 기관 보도자료 등을 활용해 진행됐으며 평가 결과 달서구는 종합부문 전국 2위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구민과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신뢰행정 구축을 위해 공약 추진 현황과 재정 공시자료 등 공공데이터 공유와 공공개발 자원 확대,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청년구민감사관 활동 등을 적극 펼쳤으며 그 결과 한국 매니페스토 주간 공약 이행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행안부 주간 전국지자체 정부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국민권익위 주간 청렴도 평가 대구 유일 9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달성군이 지난 2월 7일과 14일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방역수칙 준수로 인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격일 등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참여 청소년 70명에게 긴급 돌봄으로 간식 및 도시락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는 청소년의 건강상태 파악 및 학습 지도 등 필요사항을 지원하며 개별 유선상 지도 관리를 실시하여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급 돌봄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위생에 각별히 신경써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달성군 청소년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 상담, 체험활동, 급식 지원을 무료로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이며 현재 초등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 돌봄 지원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속하겠다며 참여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을 격려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대구 시민 주간을 기념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2022 대구 시민 주간 기념 DTRO 문화 한마당을 1, 2호선 7개 역에서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전시회 위주의 문화 행사로 진행합니다. 한국환경공단, 대구소방안전본부 등 7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수상작,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우수작품 등
다양한 전시 행사를 운영하며 자세한 전시 일정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사는 대구 시민 주간 기간 동안 문화 한마당 행사 이외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주간을 운영하고 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주차료 50%를 할인해 줍니다. 아울러 3호선 열차 한편성을 대구 시민 주간 테마 열차로 조성해 운영하고 열차 및 역사 내 홍보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등 대구 시민 주간 홍보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